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행복 플러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이 한 번쯤 고민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자식에게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순철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3년 전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모두 증여하셨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자식들도 도와주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박순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순철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닙니다. 재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박순철 어르신처럼 뼈아픈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40년을 일하셨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셨죠.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 부부는 서울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시세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3년 전 박순철 어르신은 69세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그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셨어요? 증여세가 점점 오른대요. 상속세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증여해두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박순철 어르신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데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건 아깝잖아요.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증여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래요. 10년마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증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몇 억씩 나갈 수도 있대요. 박순철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게다가 큰아들은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요. 요즘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어렵겠어요. 혹시 아버지 집을 저희 명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아버지는 계속 거기서 사시고요. 박순철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넘기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냐? 작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명의만 바뀌는 거고 아버지는 평생 거기서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한테 집 뺏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증여하시면 상속세도 안 내고 우리도 대출 받기 쉬워지고 다 좋은 일이에요. 박순철 어르신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않겠느냐?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 가을 박순철 어르신은 8억짜리 아파트를 두 아들 명의로 각각 절반씩 증여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분쟁 생기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둔 거죠.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순철 어르신은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죠. 자식들을 위한 일이니까 잘한 거야. 그날 저녁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박순철 어르신을 데리고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도 사주고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흐뭇했습니다. 그래, 이게 부모의 도리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순철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3년간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들은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안부 전화도 했습니다. 역시 내 자식들이야. 잘했어.
박순철 어르신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수리를 불러야 했죠. 박순철 어르신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150만 원이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큰아들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니까 아버지가 부담하셔야죠. 저희는 명의만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시는 분은 아버지시잖아요. 박순철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집인데.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죄송하지만 이번은 아버지가 부담해 주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할 수 없이 본인 연금에서 수리비를 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작은아들은 결혼 후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박순철 어르신 댁으로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우리 집이 넓으니까 아버지가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큰아들 집에 가보니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50평대 대단지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돈이 어디서 났니?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있으니까 대출 받기가 쉬웠어요. 이자도 싸고요. 박순철 어르신은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증여한 집이니까요. 2년이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값과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연금으로는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작은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당뇨 때문에 병원비가 좀 들어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줄 수 있겠니? 작은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애 태어나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죄송하지만 형한테 부탁해보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큰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아버지 병원비까지는 어렵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까지 다 준 자식들이 병원비 30만 원도 안 도와주네. 3년째 되던 해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사는 아파트에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합이 구성되고 주민설명회가 열렸죠. 박순철 어르신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의자분들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실거주자여도 명의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구나. 그날 저녁 박순철 어르신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재건축 조합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이제 명의가 저희 거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죠? 아버지는 계속 거기 사시면 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철 어르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40년을 살았던 집, 그 집에서 이제 나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박순철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끝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박순철 어르신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최 씨 할아버지였죠. 최 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뭘 했어? 재산은 죽기 직전에 나눠주라고 했잖아. 살아있을 때 가지면 자식들이 변한다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그럴 줄은. 자식들이 나쁜 애들이라서가 아니야.
내 것이 되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거지. 최 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큰아들한테 집을 증여하려고 했어. 그때 아내가 막았어. 아내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거야. 박순철 어르신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글쎄, 이미 증여한 건 되돌리기 어렵지. 하지만 순철아, 지금부터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날 이후 박순철 어르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상담사 선생님은 박순철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소외당하시는 분들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어르신.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준비 없이 결정하신 것뿐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은 박순철 어르신께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재산 증여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특히 집처럼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증여하시더라도 조건을 달아야 해요. 예를 들어 부양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거주권을 법적으로 확보한다든지요. 셋째,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시고 본인이 생활할 돈은 꼭 남겨두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분들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어르신의 마음을 전하시고 어르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을 불러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너희들한테 증여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너희를 위한다는 마음뿐이었어. 세금도 아끼고 너희들도 도와주고 싶었지.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집은 내 집이 됐는데 수리비는 내가 내고 병원비는 내가 감당하고 재건축 결정에는 내 의견도 없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박순철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내가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순철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집 증여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박순철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70세의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도와주시되 할머니가 살아갈 돈은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또 다른 날 68세 이씨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두 딸에게 미리 나눠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지금 나눠주시면 댁은 뭐로 사세요? 연금이 좀 있어요. 연금만으로 충분하세요. 병원비는요? 나중에 간병비는요? 이씨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조언했습니다. 증여는 할아버지가 앞으로 20년을 사는데 충분한 돈을 확보하신 후에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 나눠서 주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생활 기반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집, 땅처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증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한다. 최소 20년치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를 계산해서 그 돈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증여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조건부 증여를 고려한다. 부양계약서, 거주권 설정, 조건부 증여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되 시기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다섯째, 증여 전에 가족회의를 한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모든 자녀와 며느리, 사위까지 모여서 충분히 대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이런 조언을 하면서 자신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 선생님은 후회하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내 자식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준비 없이 조건 없이 준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조금 외롭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건강하고 집도 있고 밥 먹을 돈도 있으니까요. 박순철 어르신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내 경험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섣불리 재산을 증여하려던 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미 증여하신 분들도 자녀와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노후 재산 관리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수요일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자식한테는 아예 안 주는 게 좋은 건가요? 박순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다만 준비하고 주라는 겁니다. 준비요? 네. 첫째, 내가 살아갈 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둘째,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셋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죠? 박순철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빠도 불안해서 그래. 아빠가 살아갈 돈은 남겨두고 싶어. 라고요? 진짜 효자라면 이해할 겁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어요. 자식 교육비, 결혼자금, 내 집 마련까지 다 도와줬죠. 그런데 정작 우리 노후는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챙기세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도 딸한테 집 주려고 했는데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박순철 어르신은 모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많은 어르신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 실수가 의미 있는 교훈이 될 수 있구나. 어느 날 큰아들이 박순철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복지관에서 하시는 일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가 변호사인데 무료 법률 상담 한번 연결해 드릴까 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순철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앞으로 매달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재건축 결정할 때도 아버지 의견 꼭 여쭤볼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박순철 어르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재산 증여가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준비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몇 달 후 박순철 어르신의 모임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노후 재산 관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더 많은 어르신이 찾아왔고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바쁘지만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모임 후에 한 할아버지가 박순철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큰 실수를 안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박순철 어르신은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증여 결정은 여전히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 자식 사랑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박순철 어르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여러분,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재산 증여는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둘째, 내 노후 자금은 꼭 확보하세요. 최소 20년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를 계산하세요. 그 돈은 절대 손 떼지 마세요. 셋째, 집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생활 기반이 되는 집은 가능한 한 본인 명의로 유지하세요. 증여하더라도 거주권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넷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부양계약서 작성도 고려해보세요. 서로를 보호하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 변호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세요. 몇십만 원의 상담비가 몇억 원의 재산을 지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지키세요.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 존중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미 증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자녀와 대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니어 행복 충전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